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 한 번 암행어사 출동합니다. 경제안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 지금 50일 넘었어요. 먼저 최근에 민생경제, 서민경제 상황이 어때요? 메르스 때보다 훨씬 힘들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뭐 어제 구체적으로 마운시장 상인회장이 만났는데요. 메르스 때보다 2배는 힘들답니다. 여기 우리 상암동에 유명한 마운시장. 네. 뭐 대구 경북적인 전통시장은 매출이 90%에서 100%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안 연대요. 그렇죠. 열면 비용만 나가니까 그 정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돈이 마르는 현상을 동맥경화에 빗대서 돈맥경화라고 했는데, 그러시죠? 이 돈맥경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도, 인간도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맥경화 생기면 혈관이 터지는 거죠.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돈맥경화가 심화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 정말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아는 뭐 옷가게 하는 분, 또 학원 하는 분 다 이제 전화도 해보고 여기저기 뭐 가게도 다녀봤는데, 뭐 옷가게 학원 뭐 전부 매출이 80-90% 줄어들었는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법적 기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1,096명 조사했는데, 매출 그다음에 방문인이 실제로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거의 50%. 그다음에 그 나머지도 거의 그 근접하에 떨어졌다. 뭐 매출이든 방문객이 30-40%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97.9%가 매출이 감소했다. 예.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저희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한 청취자하고 전화했는데 그분 물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식당에다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느끼는 건데, 오히려 조그만 가게는 그냥 버티고 있는데 큰 그 음식점 이런 데는 아주 휘청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매출이 이제 50%가 줄어들었다고 치면 지금 50% 정도가 50%가 줄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임대료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건비도 그대로죠. 규모가 일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안 나가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 명쯤 되는데, 전체 자영업자 이분들은 완전 직격탄이죠. 일단 그래서 지금 정말 특단의 대책이, 첫 번째 대책이 임대료 인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임대료 인하하면 50% 지원해 주는데 아직도 홍보가 안 돼 있거나 건물주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강요하기도 좀 민망하고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중소상공인들이 세입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건물주한테 정중하게 살려달라 편지를 쓰는 게 유행한대요. 그러니까 임차료 좀 깎아주세요. 예, 깎아달라고 하고 그 제도를 알려드린대요. 그 임대료를 인하하면 6달치 정도로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50% 지원한다. 나중에.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이제 리마인드 시켜준다. 그렇지. 그런 건물주 선생님들도 그거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인하해 주면 그래도 50만 원 정부에 지원해 주니까 사실은 내가 고통분담하면 5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명의 임차인이 있으면 500만 원만 이제 손해를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이제 착한 일이긴 하지만 강요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양한 건 어쨌든 정부가 50% 지원해 준다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뭐 배우 박은혜 씨 같은 경우는 3월 달 한 달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줘가지고 큰 화제가 되는데, 이런 화제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계속 퍼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한테 임대료 낮춰주면 50%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정부의 대책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방금 임대료 인하하면 50% 지원해준다. 근데 이제 이 대책의 문제는 뭐냐면, 임대료를 인하를 안 해준다.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손해를 엄청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를 안 하는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은 직접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이제 11.7조가 나왔는데요. 이 11.7조를 보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뭐 예를 들면 소비진작을 위한 쿠폰이나 수당이 한 2조 원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규모가 너무 작다. 이렇게 음악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늘리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박용만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은 40조 정도는 내야 된다.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회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25조 원은 돼야 된다. 이제 추경 규모나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금 평가가 현재 많고요. 편성돼 있는 안이 11조 얼마죠? 11.7조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내면 50%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가는 것은 2조 원가량 하는데 이 2조 원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4개월분이 가요. 그래요. 그럼 40만 원이 가는데 그러면 자 아동수당 애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근데 지금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좀 성장했거나 아동수당 만 7세 미만만 지급받으니까요.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이 직접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주자는 그렇죠. 대책이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또는 뭐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정확히? 재난 기본소득하고 기본소득이 또 어떻게 다른 먼저 건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래도 허리칸에서 이제 기본소득 여러 번 이야기해서 많이들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네. 베이직 인컴이라고 미국의 중국 대만계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이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잖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한테 120만 원씩 준다 매달. 안타깝게 이분이 2월 달에 뉴햄프셔 경선을 끝으로 후보를 사퇴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돌풍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파격적인 공약이니까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에서 약간 사회주의적 정책 같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본가라는 거예요. 자본가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뭐 매달 얼마든 6개월 얼마든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되는 재난 기본소득은 매달 매년 그다음에 앞으로 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이런 코로나19 같은 아주 심각한 사태나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주자는 거니까 엄밀히는 기본소득은 아니고 재난 긴급 생계 자금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 대다수에게 또는 고통이 심한 분들에게 원래 안 주던 현금성 지원을 최초로 하는 거니까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차이가 갈라집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100만 원씩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시기에 국한돼 있지만 기본소득이랑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당장. 그리고 더 힘든 사람은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은 대구 경북 중심으로만 100만 원을 주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논쟁을 끌어일으켰던 소카 이재용 대표는 아니다. 모든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일단 제일 어려운 중소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한테 고용됐다가 해고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가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는 강제 휴업. 우리 쉬니까 알바 청년 여러분도 나오지 말아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분들까지 하면 1,000만 명한테 먼저 50만 원을 주자. 지금 뭐 안 소장께서 여러 가지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백가쟁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그래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하고 또 문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진걸 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찬반이 있단 말이죠.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피해자다.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따지기 전에 대형 살수차로 불부터 꺼야 한다. 이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자, 제안은 아까 제안은 다 소개를 해드렸나요? 이 야당 쪽에서는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또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민주당 하위 소득 70%, 우리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복지 기준이 소득 하위 70%를 많이 기준으로 하거든요.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위 소득 70%한테 50만 원씩 주자. 오늘 박원순 시장님은 중위소득 100%에게
60만 원씩 주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말한 것처럼 1,000만 명한테 50만 원을 드리면 5조 원 정도가 들고요. 박원순 시장이 말한 것처럼 그 중위소득 100%한테 60만 원 주면 한 4.56조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경수 지사가 말한 게 제일 크잖아요. 모든 국민한테 5천만 명이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면 50조 원이 듭니다. 당장 추경 규모가 11.7초니까 추경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제2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미래통합당 입장은 일단 처음엔 추경을 반대했다가 이제 추경 찬성으로 일단 돌아섰고 네. 두 번째로는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추경 대책에 아동수당을 받는 263만 명의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만 7세 아이가 하나나 둘이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거기에 상품권을 40만 원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금을 좀 안 써버릴까 봐 상품권이 장점이 그거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오늘 상품권 주면 6개월 안에 쓰라면 다 돈을 쓰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잘했는데 그걸 일단 반대하고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 반대하고 나오고 오히려 맞벌이 부부한테 50만 원을 주자.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애 키우기 제일 힘들지 않냐라는 네. 변형된 제안을 내놨는데 약간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도 아동수당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국한에서만 지원을 하자라는 데는 약간 찬성하는 것 같아요. 네. 재난 기본소득은 반대하면서 기본적으로도 그러나 대구 경북은 너무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원래 권영진 시장이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나 김경수 지사 앞에서는 신중했거든요. 재난 기본소득인데 오늘 발표는 이렇게 났어요. 포퓰러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들이 악용을 안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논의해놓고 안 하면 타격이 더 크니까 반드시 해라 그러면서 대구 경북지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건 촉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재난 기본소득 논리와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권영기 시장도 입장을 좀 바꿔서 찬성 입장을 네. 내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저는 복지관 강사인데요. 올해 하루 수업하고 설 이후로 복지관이 휴가 내버리는 바람에 제 수입은 완전 제로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저한테는 절실합니다. 예. 수입이 뭐 제로시래네요. 복지관 강사신데. 두 번째 문자입니다. 마스크라든가 재난용품을 주는 건 맞지만 그 밖에 생계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출, 이자 등을 중단시키고 나면 나머지는 각 개인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세요. 또 다른 청취자는 지금 내수가 안 돌아서 자영업자 다 죽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쓸 거고 결국 세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껏 헌혈해 놓은 세금 이럴 때 써야죠. 성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적당할 듯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100만 원 주차한 것처럼 이 청취자분께서도 저 어차피 이 세금으로 저 걷어놓은 돈이니까 이럴 때 힘들 때 나눠서 쓰자.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청취자 중위소득에게 100% 지급하는 거 찬성하는데 한 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하위 소득층에게 돈을 주면 정직하지 못해서 주려면 모든 국민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위 70%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려면 5천만 국민한테 똑같이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이제 많은데 왜냐하면 또 이렇게 70%만 주면 하위소득 70% 주면 언뜻 보기엔 좋은데 그걸 분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엄청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예. 시간도 지금 당장 죽겠는데 한 달, 두 달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김경주 지사는 그것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주자. 다만 이제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주자로 돼 있는데 이건 유연하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은 속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앤드류양처럼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만 국한하면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면 3천만 정도로 줄어들면 아까 50조 원에서 비용이 그 예산이 상당히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니까 30조 안팎으로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30조든 50조든 그만큼 추경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1조 7천억인데. 예. 그럼 참고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은 513조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매칭 펀드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고 나머지 이제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예산 다 합치면 200조 안팎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총 한 70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장 절실하고 그 시급한 대책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모든 국민에게 도와주는 방법도 우리가 논의를 이렇게 논쟁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급한 분들은 대구 경북 분들인 게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중소자영업자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속했는데 갑자기 일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노동자들하고 알바생입니다. 지금 몇 분 예. 소개해드렸는데 청취자분 중에도 그 분이 그러니까요. 계시잖아요. 복지관이 지금 다 전국 쉬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일했던 분들 급여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원래 정규직 직원들은 나가지만은 정규직이 아니었던 분들은 안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청취자 문자 이런 아이디어도 보내주셨는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역 경제가 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현금 말고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 오늘 제안을 잘 보시면 어제 제안을 보면 현금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산불 카드로만 쓰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줘요. 네.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뭐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네, 근데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 빨리 좀 어떻게 좀 결론을 지금 봤으면 3, 4월이 좋겠고요.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당장 지급이 돼야 됩니다. 웬만하면요. 예. 저희가 청취자분들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거 쭉 일별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 주신 분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 여론도 얼마 전에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반반이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일단 취약계층 중심으로라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에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네. 고민해 봅니다. 알겠어요. 안진걸 소장님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다음 예. 주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민생 대책 호소하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